안녕하세요. 성산 개미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전체적으로 안 좋죠. 코닥 지수가 2% 정도 밀렸고, 자, 코스피도 1%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 코닥 지수 밀릴 때 이게 전저점을 이탈해 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고요. 물론 이제 일봉상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120에서는 간신히 버텨주긴 했는데, 자, 900포인트까지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주봉에서 최초의 5선을 깬 이후에 20주선을 저번 주에 잘 디뎠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희망이 있었는데, 자, 20주선까지 이탈하면서 추가락 여지를 남겨놔서 상당히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았죠. 이것까지 이탈을 하면서 위험해졌고요. 코스피도 자, 이렇게 이제 주봉에서 10주선을 또 이탈해 버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넥스가 이제 PE파마, 프레시지 바이오파마하고 바이넥스를 살펴볼 건데요. 이 바이넥스가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거의 하한가까지 밀리는 이런 아픔이 있었고,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역시 시장도 시장이지만 지지선을 계속 깨고 내려오면서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이것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렇게 주봉에서 이렇게 20주선을 이탈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한 경계감을 갖고 좀 더 철저한 종목 선별이 있어야 되고요. 이 20주선 회복해 줄 때까지는 물론 이제 화수목금 거래일이 남았지만, 특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목요일도 있고 해서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20주선을 회복해 주지 못하면 좀 더 이제 하락할 수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도 보면 전저점인 이 2월 25일 날 형성된 910포인트, 2포인트를 깬 상태라 내일 좀 추울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고, 120선까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일까지 좀 기관 외인 매도가 좀 멈춰야 되는데, 특히 외인의 매도가 강해서 좀 걱정입니다.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봉에서 보시면 60일선 딱 붙여놨는데, 자, 이 60일선까지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고요. 이 1월 29일 날 저가가 2962포인트인데 지금 거의 다 와가죠. 그래서 이 저가를 기준으로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저가를 반등을 못 해주면 추가락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이 보험하고 투자 좀 샀다 하더라도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지수가 많이 무너졌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 연기금보다는 이쪽에서는 외국인이 원체 많이 코스닥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 바람에 크게 밀려서 이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좀 멈춰야 되는데, 멈춰주고 돌아올 때 약간은 조금 비중을 축소한다든가 조금 포트를 좀 탄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연기금의 이 매도세가 좀 멈춰야 되고요. 코스닥은 외인의 매도세가 멈춰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이 프레시 바이오 파마인데, 이 지지선을 첫 번째 지지선께서 자꾸 떨어지고 있죠.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주기 때문에 그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2월 10일 날 이 자리를 개파락하면서 그냥 밀렸고요. 다시 두 번째로 지켜줘야 될 2월 23일의 저가인 33,000원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레시 바이오파마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신규 매수도 금지고, 그리고 분할 매수나 물타기 다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물론 이 중간에 옆으로 잠깐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지만 일종의 이 매물대라는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반등할 때 여기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이 연두색이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인데 5일간의 평균 가격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 5일간의 평균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옆으로 갔다 떨어지면서 계단식으로 일종의 매물대를 말해주는 게 변곡점들인데,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여기서 반등을 하면 물론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변곡점 5일선의 가격인 36,600원대를 가격 뚫고 돌아 나갈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예전엔 지지선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저항선으로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 맞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중바닥을 그리는 좀 안정감이 필요해요. 아직은 계속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내일 같은 날 또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까지 우리 미리 못 맞추죠.
그걸 맞출 수 있으면 신이니까 신도 못 맞출 거예요. 자, 어쨌거나 안정이 돼야 돼요. 하락이 멈춰주고, 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좀 밀봉해서 약간 다중바닥을 그려놓는 이렇게 안정이 취해진 다음에 다시 돌아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면 물론 뭐 반등할 수도 있지만 순간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키워놓으면 그 키우는 만큼 큰 하락으로 손실로 이어져요. 따라서 철저하게 대응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주봉에서 이제 최초의 오수선이 생겼어요. 보면 상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주간 거래가 됐기 때문에 5주의 평균 가격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만약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오수선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죠. 따라서 옆으로 가서 안정이 된 다음에 오수선 맞고 떨어지고 오수선 밑으로 밀리고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도 있어서 아마 더 큰 이런 주가락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60분봉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자꾸 이제 지지선 이탈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켜줘야 될 첫 번째 자리를 깨면서 이렇게 이탈했고 계단식으로 또 무너지고 자, 계단식으로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보통 이 상장주들이 월봉 이때 상장해서 2월달 고가가 54,000원인데 자, 심하게 무너질 때는 여기서 40% 50%까지도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봉에서라도 자, 이쁘게 일단 도지형, 양봉 도지형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반전의 캔들을 줄 때까지는 일단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게 그러고 또 언젠가는 멈춰지겠죠. 아무리 그래도 프레스베 파마도 본인 이 주식 스스로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자리를 잡고 기다릴 때까지는 일단 홀딩하고 아니면 일단 이 고점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서 손절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바이넥스인데 저도 바이넥스에 비중이 좀 있어서 오늘 좀 큰 손실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은 대형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고 마지노선이 25,000원, 그 밑에가 이제 22,000원, 23,000원인데 오늘 시가가 23,000원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한 15%대 출발해서 그냥 밀려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물론 이렇게 반등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해서 이 반등할 때 빠져나왔는데 어제 주식을 좀 늦게까지 보느냐고 잠을 좀 못 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조금 이 장 시작하고 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9시 10분, 20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찰나에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바이넥스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이 박스권 강조를 했는데 이 박스권 매매 기분이 일봉에서 이 박스권 안에라도 그러니까 오늘 엄청 큰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을 잘 지켜주는 이런 상황에서 있었다면 매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가부터 박스권 하단에 있었고 이 올라가는 선이 이 5일선 딛고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참 신기한 거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다 이렇게 자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종목을 사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 모습은 긍정적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주가는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바이넥스는 사실 좋은 호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개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죠. 정보가 제일 높고 모든 면에서 제일 그 정보를 접하는데 제일 떨어지는 게 개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차트를 믿고 대응하는데 이 친구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았다면 홀딩했을 건데 이게 깨버리면 마찬가지로 이 깼다는 얘기는 다시 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 자리는 지금까지 튼튼한 지지선이었어요. 이 자리만 가면 이렇게 23,000~24,000원대만 가면 그대로 3만원대 가고 또 23,000~24,000원대 가면 자 34,000원대까지도 가는 항상 이 박스권에 있던 이 주식이 이렇게 오늘 강하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는 새로운 저항선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내일 같은 날 V자 반등해서 이 저항선 안으로 들어와 주고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삼으면 되는데 자, 한두 번 이렇게 이 자리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일단 매도해 놓고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바이넥스 손실이 오늘 좀 꽤 컸어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그리고 또 포트도 자, 제약주 외에 다른 전기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눠 놓는 자,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밀렸기 때문에 그 영향도 더 강했다고 보입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 위험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렇게 15년도하고 16년도에 제가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자리가 왜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꼬리 달고 다시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돼요. 일단은. 근데 이 앞에 있는 작은 거래량을 다 돌파한 대량 거래가 빵 터졌는데 바로 20년도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량 거래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 밑으로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밑으로 들어와서 끝났죠. 이렇게 쫙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5개월 선들 깨면서 장중에 그냥 10개월 선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쳤는데, 중요한 건 이번 달 위에 이 15년도 8월 달과 16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이 변곡점, 5개월 선의 변곡점, 이 5개월이라는 게 5개월간의 이동 평균선이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 위로 올려놓는 게 중요해요. 추가로 밀리면 이제 20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자, 회사의 대응이 필요하겠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순간 뉴스를 읽어가지고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 기사가 이제 진위 여부가 중요하겠죠. 허위 사실인지 진짜 사실인지. 그래서 그 진위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더 흔들릴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 밑으로 깨지면 20개월 선까지 밀리게 되고, 20개월 선을 밀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쪽이 맞고요. 제 영상의 모토가 항상 대응 영역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손실 처리가 쉽지 않아요. 원체 큰 손실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절을 쳤는데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손절치고 또 이 추후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였습니다. 등기 추세 하락이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자, 이렇게 박스권 잘 지켜놓은 자리를 그냥 깼죠. 시가부터 그래놓고 60주선까지 밀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 친구의 이제 다시 이 그동안 잘 지켜주던 주봉에서의 저항선도, 지지선도 이제는 저항선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해서 안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혹시나 바로 들어가 준다면 들어가지고 안착 이쁘게 하면 새로 매수할 마음이 있지만, 아직은 모든 상황상 조금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래량이 안 실리면서 슬쩍 떨어졌으면 좋은데, 거래량이 꽤 실리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감이 있으셔야 되고요. 아무튼 제가 선절 치고 나왔다 그래서 방금 영상을 안 찍을 건 아니고요. 매일 좀 체크를 해볼 거고, 그러고 어쨌거나 안으로 최대한 이 박스권 안으로 얼른 돌아와서 회복을 시켜줘야 되고, 자, 제가 아직 회사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못 봐서 추후에 나오는 이런 어떤 상황에 흘러가는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가 계좌에 큰 아픔을 줬네요. 자, 이상 바이낸스는 어쨌거나 추후에 또 좋은 뉴스라든가 아니면 또 특별한 이상 있는 뉴스가 나오면 영상 바로바로 찍어서 자,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